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바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다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배워요. 바로 갑니다. 순서는 러시아 혁명의 배경, 전개, 영향 순으로 갑니다. 간단하죠. 오늘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위에 보여야겠죠? 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웠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이탈하게 됐던 거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이 러시아 혁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혁명을 배워야 되고요. 이 러시아 혁명은 조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꼭 짚고 넘어가려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역사 바로 보기 시간. 이 아저씨가 누구냐? 바로 까를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공산당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공산당 선언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른들이 봤을 때는 막시즘 하면은 뭔가 무서운, 뭔가 꺼림칙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공산주의 선언, 공산당 선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산 하면은 북한이 떠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받아들입니다. 어찌됐든 공산주의가 또는 사회주의가 어떤 사상이건 간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저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아저씨가 이야기한 자본론에서 이야기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상인데 이것을 구현한 최초의 국가,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국가로서 최초로 이루려고 한 게 바로 오늘 나오는 러시아입니다. 갑시다. 러시아 혁명의 배경입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상황, 농노제와 전제 정치가 유지됐다. 이게 뭔 소리냐? 19세기라는 건 1800년대를 이야기하잖아요. 당시 조선과 비슷하게 러시아 역시 농노가 존재했습니다. 서유럽은 중세 이후에 근대에 이르러서 15세기 그지만 거의 다 사라집니다. 농노제가 서유럽, 프랑스 이쪽은 거의 사라지는데 19세기에 이를 때까지 아직 농노제가 유지되고 있다. 서유럽으로 따지면 아직 중세의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전제 정치라는 건 왕이 마음대로 하는 정치를 이야기하잖아요. 왕의 힘이 어마어마한 황제에게 모든 권력이 가 있는 그걸 전제 정치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조선과 크게 다른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면 되죠. 조선도 아직 신분제 사회에서 노비가 존재했었으니까요. 마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서유럽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가 더 발전하기 위해 알렉산드르 2세라는 사람은 개혁 정치를 하는데요. 이게 실패하게 돼요. 암살로 끝나게 됩니다. 알렉산드르 2세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암살하게 돼요. 이 이후에 개혁에 대해서 황실이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제 정치를 더 강화하게 되고요. 개혁을 요구하는 민중의 불만이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905년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해죠.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1905년에 러일 전쟁의 패배로 경제적 위기가 격화되자 피해 일요일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 이름만 들어도 어떤 느낌인지 알 겁니다. 일요일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평화적 시위가 전개됩니다. 러일 전쟁. 우리 배웠잖아요.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게 된 상황이죠. 그때 러시아는 일본의 배상금을 체결하게 되기도 하죠. 포츠모스 조약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는데 경제적 비용 때문에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노동자들이 평화적 시위를 전개해요. 하지만 정부에서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고요. 당시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가 개혁을 약속하면서 잠잠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발발하게 되죠. 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개혁이 중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인데 노동자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전개하는 사진입니다. 이러한 시위를 전개해 나갔는데요. 정부에서는 가차없이 군대를 말탄 병사들이 보이죠. 군대를 이용해서 피를 보게 됩니다.
가슴 아픈 사건이죠.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요, 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인해 인명피해와 경제난, 전제 정치가 지속됨에 인해서 민중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돼요. 이러면서 혁명의 불씨가 타오르게 되는데 1918년에 끝나게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1917년에 2월 혁명이 전개됩니다. 2월 혁명으로요. 노동자들의 파업과 봉기, 군인들이 이 혁명에 동참하게 되고 노동자 군인 중심으로 소비에트라는 것이 조직됩니다. 소비에트라는 평의 작은 회의 같은 것들이 조직됩니다. 중요한 건 노동자와 군인들이 중심이 됐다는 거죠. 정치는 귀족들이나 이런 왕족들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이제 노동자, 군인들 중심의 소비에트라는 게 조직되면서 재정을 무너뜨리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재정을 무너뜨리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돼요. 황제가 이때 끝나게 돼요. 아까 말했던 니콜라 2세가 이제 끝나게 되면서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게 바로 2월 혁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민중들이 황제를 끌어내리고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는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어마어마한 혁명가가 등장하니 그의 이름은 레닌입니다. 이 레닌이 러시아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레닌은요, 임시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2월 달에 벌어졌던 혁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임시정부의 개혁이 상당히 부진했고요. 이 임시정부는 1차 세계대전에서 참전을 취소하는 게 아닌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레닌이 자신의 조직 볼셰비키를 이용해서요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소비에트 아까 말했던 군인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 회의체 이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한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유럽 등지의 사회운동, 공산당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레닌의 10월 혁명이 큰 영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이 아시아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준 게 우리 조선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조선은 이때 사회주의 혁명,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1817년이었죠. 18, 19년, 그리고 20년대에 조선도 사회주의의 영향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사회주의 계열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 내에도 사회주의 영향 때문에 일제 독립운동 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러시아 혁명의 영향입니다. 레닌의 정치인데요. 2월 혁명이 아니고 10월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이 레닌이 정치를 어떻게 했냐. 제일 먼저 전쟁을 중단합니다. 독일과 강화회의를 맺으면서 연합국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더 이상 러시아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산당 1당 독재를 선언합니다. 공산당이 1당, 한 당이 독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개혁을 실시해요. 정말 혁명적입니다. 정말 혁명적이에요. 뭐냐? 토지와 산업을 국유화한다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거죠. 귀족들이 갖고 있던, 왕족들이 갖고 있던, 일반 민중들이 갖고 있던 토지와 산업을 나라가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와서 일하고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거죠. 그것을 실행하게 돼요.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이것만큼은 알고 있을 겁니다. 사회주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생산성이 약화된다라는 거죠. 왜? 내가 일하건 안 하건 똑같이 받으니까 열심히 하려고를 안 한다라는 게 인간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되지만 이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섭리라는 걸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 때문에 경제가 악화됩니다. 급격한 공산화로 경제가 악화되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한 신경제 정책 NEP라는 것을 추진하게 돼요. 신경제 정책이 레닌이 추진하게 되면서 급격한 공산화를 늦추게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면서 다시금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코민테른이라고 이제 사회주의, 국제적인 사회주의 조직을 만들고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수립하게 됩니다. 1922년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소련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돼서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을
퍼뜨리게 되는데 아주 큰 영향이 되고 사회주의 국가의 대부가 되는 게 바로 이 소련입니다. 이 이후에 레닌이 죽고 나서요, 스탈린이라는 아저씨가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공산당 독재 체제를 강화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자행해요. 정말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 스탈린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계획 경제를 추진해요. 계획 경제를 추진하면서 농업의 집단화, 중공업 중심의 경제 개발을 하면서 이 스탈린은 소련을 장악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하게 되고 계속해서 독재를 하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네, 그거 역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댓글 이벤트입니다. 러시아 혁명이 세계에 미친 영향은입니다. 러시아 혁명이 세계에 미친 영향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칼 마르크스로 시작해서 러시아의 혁명,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을 이야기했고요. 레닌과 스탈린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아저씨들이 일으켰던 이 러시아 혁명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상품도 존재하고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러시아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러시아 혁명을 이야기한 이유는 거듭 얘기하지만 조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 러시아 혁명이 큰 공헌을 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아까 댓글 이벤트에 어느 정도 힌트를 제공한 거네요. 조선도요, 그 이후에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생기고요. 이를 통해서 임시정부 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 사회주의라는 것이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북한과 남한 이렇게 분단이 펼쳐지는데도 이 사회주의가 영향을 주죠.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이 사회주의가 지금에 와서는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할 만한 사상은 아닙니다. 거기서 장점도 있으니 그 장점을 우리가 더욱더 받아들이면서 플러스 해 나가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에 더 아름다운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선생님의 또 생각이고요. 여러분들과 역사를 배우면서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너무도 고생 많았고요.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선생님이 이제 아이를 낳으러 가잖아요. 선생님이 낳는 거 아니지만 같이 이제 선생님 아내랑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온라인 수업은 아마도 새로 오신 선생님이 또 도와주실 겁니다. 고생 많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